지금 뭐 코스피 5천 시대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난주 금요일 주식시장이 좀 폭락했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저는 뭐 우리 주식 투자를 오랫동안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 주가가 계속 오를 수만은 없습니다. 원칙적인 걸 먼저 말씀드리면 조정이 있어야죠. 네, 조정이 있고요. 역대 최고의 대세 상승장들조차도 20%에서 25% 가까이 조정받고 다시 달렸던 적도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단순히 외국인이 떠난 것이 우리 증시에 큰 변곡점이 생길 만한 요인이 두드러지게 있었느냐 이걸 보는 게 중요한 거지. 네. 단순히 외국인이 떠나서 코스피가 떨어졌다. 요거는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증시를 전망했던 사람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조금 더 수위에 높아졌었다는 것뿐이지 대세에서 큰 변화가 있을 만한 게 뭐가 있을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그런 투자가들이 좀 에이펙 그리고 관세 협상, 네. 그리고 팩트 시트, 요게 이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경제 불확실성이 제거돼서 오히려 또 국내 어떤 그 대규모로 투자한다는 그러한 대통령과 기업가들의 그런 미팅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주식시장이 더 올라갈 걸 많이 기대했는데 조금 빠지다 보니까 왜 외국인 투자가들이 이렇게 주식을 팔고 있나 이것에 대해서 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우리 내부가 아니라 외국인들의 주식 시장의 흐름을 이해할 때는 환율을 꼭 봐야 됩니다. 네. 네. 근데 이제 환율이 지속적으로 더 안정감이 있는 흐름으로 이어지기에는 여러 가지 변화들이 많아 보이고요. 최근 1,500원 근처까지 올라간 것들이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좀 부담감이 되는 거죠. 우리 증시에 투자했으면 원화 가치까지 올라줬을 때 추가적인 이익을 거둘 수가 있는데 증시가 올라가도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손해를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외국인들은 그런 숨고르기를 좀 하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AI 버블론 등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불거지면서 항상 이런 이슈가 새로운 게 생겼을 때는 가장 안전한 곳으로 자금을 옮겨놓는 게 일반적으로 기관 투자자들의 습성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과 뭐 이런 아시아 지역의 증시에 투자했던 돈을 일부 회수해서 가장 안정지향적인 뭐 미국이라든가 아니면 더 안정적인 어떤 투자처로 옮겨놓은 것이 요즘 전개됐던 흐름인 것 같고요. 네. 저는 그런데 뭐 제가 단언컨대 펀더멘탈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조정 국면이고 오늘 증시가 어떤지 제가 보진 못해서 잠깐 휴대폰으로 보면 다시 반등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요새 보면은 금요일 날 증시가 크게 하락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는데 그건 또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시죠? 저는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연이다. 솔직히 제일 요즘이 저는 요즘도 이례적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역대 증시의 흐름이 9월 달과 10월 달이 증시가 원래 안 좋아요. 안 좋고 연말 그 블랙 프라이데이부터 해서 그 크리스마스 시즌이 있고 네. 내년에 대한 기대감 등등으로 인해서 11월, 12월이 다시 올라가는 게 원래 증시는 그랬습니다. 네. 그런데 9월, 10월 달에 뭐 대변인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우리 증시가 너무 좋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좋았을 때 조금 조정받는 걸 가지고 조금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뒤늦게 이제 증시 좋다니까 들어오신 분들은 그렇죠. 오히려 야 내가 샀더니 또 떨어졌어 이 소리를 하시는 건데 그냥 증시에 원래 좀 뛰어놀던 분들은 아직도 이익 구간에 그대로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냥 그냥 뭐 2배 올랐는데 조정받아서 한 뭐 170% 선에 있네. 뭐 이런 분도 계시고, 네. 뭐 두산자 들어가는 어느 회사라든가 HD 현대자 들어가는 어느 회사들. 저도 오마이뉴스에서 한두 번 종목 추천도 했었거든요. 네. 지난 2월달에 제가 가장 많이 추천드렸던 건 HD 현대마린 엔진인데 그때 오마이뉴스에서 저희가 2만 원대, 3만 원대 추천드렸었어요. 네. 지금 10만 원 넘었거든요. 5배나 올랐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미 그때부터 좀 증시에 오랫동안 체류하신 분들은 지금 조정에 큰 뭐 흔들림이 없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투자에서 성과를 내시려면 투자가 습관화 되셔야 돼요. 좋다고 해서 들어오면 내가 좀 뒤늦게 들어올 때가 많아요. 그렇죠. 저는 하등 요즘 주식시장에서 코스피 5천 시대를 바라보는 이 흐름에서 특별한 변곡점을 제가 찾은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주식 투자가 투자가들이 다른 어떤 상품이나 어떤 물건을 살 때랑 좀 다른
그런 투자 패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도 어떻게 보면은 뭐 상품을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 싼 가격에 사서 뭔가 가성비를 높이고 뭐 이런 게 많은데 주식 투자는 쌀 때는 또 눈이 안 가고 비싸게 맞아요. 올라가고 올랐을 때 사는 네. 그게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은 좀 쌀 때는 잘 안 사는 것 같아요. 보면은 지난주 주식시장 하락세의 주요 원인이 이제 AI 버블 우려. 그런데 이제 미국 엔비디아가 사상 최고의 실적을 냈는데도 미국 시장에서 AI 고평가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데 AI 버블론에 대한 실체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도 저는 동의하지 않는 편입니다. 네. 설명을 좀 드리면요. 실제 닷컴 버블과 비교하면서 많은 분들이 AI도 실제 버블론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근데 닷컴 버블과는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전에 닷컴 때는요. 정말 예를 들어 대변인님과 제가 뭔가 아이템이 좋은 게 생겼어요. 그래서 형님 우리 이런 거 해봐요. 둘이 의기투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만들어서 딱 그걸 오픈했습니다. 딱 봤는데 괜찮아 보여요. 그러면 다른 누군가가 비슷한 컨셉으로 홈페이지 만들면 경쟁사 바로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진입 장벽이 없어요. 아이디어니까. 웹페이지 만들어서 그냥 서비스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AI는 달라요. AI를 기반으로 일반인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설 투자로 데이터 센터 지어야죠. 그리고 그 데이터 센터에서 수급받을 수 있는 안정적인 전력망에 대해서도 계약을 체결하거나 실제 전력망을 직접 구축하기도 하고요. 엄청난 시설 투자가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진입 장벽이 있는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카피해서 쉽게 시장을 흐트러뜨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고요. 네. 그리고 닷컴 때는 어떤 걱정이 많았냐면 투자자들이 아유 저 두 청년이 뭐 이제 뭐 IT 무슨 이상한 회사 차렸대는데 저것들을 믿고 내가 투자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그런 의구심 아래 무슨 닷컴 회사들에 투자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AI를 리드하고 있는 회사들은 전부 어디죠? 세계적인 갑부들이에요. 일론 머스크, 샘 올트먼, MS, 구글, 아마존 전부 세계적인 갑부들이 그 사업의 가장 중심에 있고 그걸 투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그런 회사에 투자한다는 건 세계적인 갑부들하고 동업을 한다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냥 우리 구글의 세르게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메타의 젤렌스키라든가 주커버거라든가 뭐 이런 여러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냥 청년이 하버드 대학교 기숙사에서 했던 그 청년에게 베팅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AI 버블로는 예전에 닷컴 버블과 비교할 만한 게 아니고요. 또 닷컴 버블을 경험했던 그 CEO들이 AI에 지금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닷컴 버블 때 자신들이 경험했던 리스크들, 자신들이 불안전하게 생각했던 리스크들을 오히려 AI 회사 CEO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야 예전에 내가 닷컴 때 장사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때 닷컴 때는 어떤 리스크가 있었냐면 일단 유저들 모아야 된다. 그래서 플랫폼 돼야 된다라는 미명 아래 공짜로 뿌렸는데 네. 공짜로 뿌리다가 유료로 전환해서 돈 좀 벌어보려 하니까 저항감이 만만치 않더라. 그래서 이거 그러면 안 되고 AI는 처음부터 원래 돈 내고 써야 되는 거야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돼. 해서 벌써 챗 GPT를 비롯해서 다 유료잖아요. 그렇죠. 조금만 괜찮게 쓰려면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다 훈련된 사람이 후배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제일 무서운 거 네. 원래 어떤 사업이 적어도 큰 성공은 아니더라도 실패하지 않으려면 네. 동업자가 많아야 되고 조금 격한 표현으로 하면 공범이 많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실패를 덜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이 AI 인더스트리의 가장 중심이 된 후견인이 누구냐면 정부예요. 아, 그렇죠. 미국과 중국이 AI 패권을 두고 경쟁하고 있는데 우리 대표 선수들이 해외에서 성과를 못 낸다, 깨지고 들어왔다, 안 될 일이에요. 그렇죠. AI 산업 패권을 상대 국가에게 넘기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국의 대표 주자들을 그 나라 정부가 뒤에서 어마어마하게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구글이 그럼 미국 정부로부터 우리 한국처럼 R&D 지원 자금 받고 그렇다는 얘기냐? 맞습니다. R&D 지원 자금 받고 있어요. 구글이 가장 많은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파트너사가 미국 펜타곤입니다. 국방부예요.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원천 기술에 대해서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 자금과 같이 R&D를 이미 수행을 하고 있어요. 네. 바로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결국 어느 회사 주식을 산다는 건 그 회사에 동업을 하는 거고 투자자가 되는 거니까 나도 이제 회사의 주인이 되는 건데 그렇죠. 그 회사에 동업을 하는데 지금 가장 동업하기에 믿을 만한 사람이 세계적인 최고의 갑부들과 이미 플랫폼 사업으로 전 세계 패권을 일부 장악한 사람들과 그리고 그 뒤에 전 세계에서 가장 힘센 국가가 뒤에서 뒷받침되고 있는 그런 회사하고 동업을 했는데 왜 버블이죠? 그러면 그 버블은 누구의 버블이 되는 거다? 빅테크 기업인 M7이 버블이 되는 거고 그 뒤에는 그 나라의 정부까지도 버블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너무 요즘 워낙 큰 판이 오고 가고 그리고 단기간에 너무 급등하다 보니까 네. 불안감은 있어요. 있으니까 이게 하루의 변동폭이 커지는 것이지 대세 흐름에서 크게 바뀔 만한 요인은 아직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저도 볼 때는 AI 산업이 그러면 초기 단계냐, 네. 성숙 단계냐, 아니면 후기 단계냐 이걸 봤을 때 누가 보더라도 AI 산업은 지금 초기 단계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AI로 서비스를 보내는 그 서비스 항목 자체도 지금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우리 실생활에 녹아들지. 네. 사실은 뭐 2000년대에 그런 IT 붐이 일어났을 때 지금 저희가 스마트폰을 쓰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행정 서비스나 뭐 내 삶에 있어서 네. 이런 IT 서비스가 녹아들기까지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이렇게까지 뭐 밀접한 생활 환경에 예를 들어 유튜버 자체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속해서 그 IT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저도 이제 AI를 사용하고 있기는 네. 한데 뭐 글을 쓴다든지 제가 쓴 글을 다듬는다든지 굉장히 제한적인 거거든요. 네. 뭐 정보를 찾는다든지. 근데 일상적인 서비스로 AI 서비스가 녹아들었냐? 그건 아직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정말 그런데 그렇게 성장 가능성이 높아지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직군들이 상당히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는 좀 듭니다. 지금 중요한 얘기 또 해주셨어요. 지금 AI가 초반이다. 극초반인데 이 세계적인 슈퍼 리치들은 네. 이 극초반에 선점을 누가 하느냐가 이 패권을 가져간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깐부 치킨 회담으로 유명해진 그 장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장면은 지금 웹이나 앱을 기반으로 한 AI에 대해서 베팅하는 자리가 아니라 네. 피지컬 AI라고 해서 바로 로봇을 기반으로 한 AI 산업을 위한 연대가 거기서 형성된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소리다? 아직 챗 GPT로 대표되는 LLM 기반의 AI 투자가 마무리도 안 됐고 데이터 센터를 얼마나 더 지어야 될지도 누구도 지금 모르겠다라고 하는 마당에 그 다음 판때기라고 할 수 있는 피지컬 AI, 로봇 AI까지 같이 투자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막대한 산업에 대해서 두 가지의 투자를 동시에 하다 보니까 지금 저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이 많은 회사들이 이거 내 돈만 가지고 투자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부채를 조달해야겠다. 그리고 내 칩을 사간 애들이 다시 내 회사에 투자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순환 출자 형태의 뭔가를 그리지 않고서는 지금 선점을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런 행보를 하는 게 야 뭐야 이렇게 돈 많이 버는 애들이 부채를 많이 발행한다고 이건 뭔가 슬슬 거품 일기 직전 아니야? 이런 우려가 생기는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 옛날에 대기업들이 순환 출자하고 이런 모습과 비슷하게 내가 산 고객이 다시 나에게 투자하고 이거 뭐야 이게 순환 구조네 이런 인식을 일부 갖게 되는 것인데 지금 굉장히 큰 판에 두 가지를 동시에 드라이브를 걸다 보니까 일어나는 현상들이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이 현상에서 만약에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MS라든가 구글이 버블이 됐다라는 건 결국 회사가 폭락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미국 정부가 가만히 보고 있을까요? 그럼 그 시장을 중국이 다 먹어갈 텐데 반대로 중국이 폭락하는 걸 중국 정부가 가만히 보고 있을까요? 그렇죠.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 돼도 되게 해야 되는 판이 지금 가는 거고요. 투자하실 때 마음이 졸이시는 건 알아요. 그렇지만 너무 소소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실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그래서 초입이라는 데 저도 동의하고요. 네. 그럼 이게 이렇게 가다 보면 결국 우리 일자리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거는 그냥 사안을 좀 구분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그 대변인님께서는 정당인이시니까 네. 비즈니스를 안 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던 커피숍을 운영하던 좀 나름 규모감 있는 회사를 운영할 때 그 회사 CEO들이 국가의 실업률 걱정하면서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은 없죠. 솔직히. 그렇죠. 야, 이거 어떻게 더 팔 수 있는 거야? 야, 이거 어떻게 하면 매출 올리는데 이거예요. 그걸 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일자리가 줄어드는지 늘어나는지는 소소한 관심사일 뿐이지 경영 활동에는 크리티컬한 결정 요인은 사실은 아니에요. 그냥 내가 이거를 뭔가 새로운 걸 개발해서 팔았는데 그것 때문에 그쪽에서 더 큰 편익이 누려졌으면 파는 거지. 네. 이것 때문에 내가 판 물건 때문에 그 회사 직원 5명이 잘릴까봐 이 물건 안 판다, 그런 건 사실 없어요.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지금 AI 시대를 리드하고 있는 저 어마어마한 CEO들은 네. 자신의 제품, 자신의 서비스, 세상에 좀 더 편한 밸류를 제공하겠다, 여기까지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 다 잘리면 소비는 누가 하고 그랬을 때 경제가 제대로 도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나 다른 국가 리더십들이 고민을 해야 될 문제죠. 그래서 저 사람들이 이런 것까지 생각 안 하고 저런 일들을 저지르는데, 사실 제 주변에 어떤 CEO도 국가의 물가 수준이라든가 실업률이라든가 이것까지 보면서 경영 활동한 사람들은 솔직히 많이 못 봤습니다. 그렇죠.